예, 시장이 약한 가운데 그나마 버티던 2차 전지가 최근에 흔들리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는 게 단초가 됐습니다. 그 영향하고요. 또 최근 중국의 K배터리 위협이 큰데 배터리 시장 이야기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에너지머니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LG엔솔이 미국 공장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로 2차 전지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 내용이나 미치는 영향 자체는 캐파 자체는 크지 않다고도 나오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단독으로 진행하는 그런 법인이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네. 얼티엄, 그러니까 GM하고 같이 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LG엔솔이 현재 이거를 그렇게 뭐 북미 시장을 소홀히 한다 이렇게 보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그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 자동차 전지 사업부 산하에다가 이제 북미 생산 총괄 조직을 이제 신설을 오히려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북미 자동차 시장을 오히려 더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고 있는 GM 같은 이런 그 얼티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이제 더 강화된 관계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LG엔솔의 지금 권영수 부회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생산 공장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폴란드 쪽에 있는 그 세계 최대 그 기가 팩토리가 70기가와트시 정도를 생산하는 LG엔솔 공장을 이번에 방문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과연 스마트 팩토리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업체들이랑 이제 함께 합작하는 회사의 투자를 재검토하려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투자하는 쪽에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거고 그 규모 자체가 전체 LG엔솔에 보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적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죠. 그 뉴스 자체를요. 자, 2차 전지 얘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주로 이제 중국의 원자재를 의존도가 높아서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요? 네, 지금 일단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그 원자재가 중국 의존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좀 도표로도 나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그 원자재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70% 이상을 지금 현재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그렇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수입 공급망 취약 품목을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광학 장비라든가 정밀 장비 쪽이 오히려 더 지금 더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한 41% 이상을 미국 장비들이 지금 들어와서 거의 이게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ASML의 EUV 노광 장비 같은 것들이 또 이게 포함이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최첨단 기술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는 어떤 기술적인 장비들은 결국은 이 다른 그 선진국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이외에 원자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중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 품목 중에 40% 정도는 좀 취약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한 29.1%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걸로 봤을 때는 당분간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이걸 끌고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갈 것이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달부터 적용되는 전기 요금 인상도 2차 전지주들에게는 부담이라고 하는데 충전 요금이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가요? 예, 사실 이제 그거는 예견이 됐던 거고요. 네. 이제 6월 말까지 해가지고 그 보조금 했던 것들이 종료가 돼가지고 예.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이전에 있던 것에서 한 20.2원이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13.1원으로 지금 킬로와트당 충전 비용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충전 요금이 할인이 된 것이 이제 좀 줄어들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좀 아무래도 부담을 갖지 않겠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우리가 쓰는 그 아이오닉이나 이제 아니면 EV6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그 EGMP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65kW거든요. 예.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한번 충전할 때 한 2345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그 여름에 아무리 그 에어컨 틀고 해도 한 300km 정도 달린다 봤을 때는 그래도 한 70원이 안 돼, 킬로미터당 70원이 안 되는 그런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봤을 때는 휘발유가 지금 현재 가격이 2,100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킬로미터당으로 따졌을 때 거의 한 200원에서 뭐 200원, 그 적게 잡아도 160원에서 170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여전히 이거는 휘발유에 대비해서는 지금 저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기차라는 것이 원래 장거리 운행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아직까지는 많다 보니까 장거리에는 문제는 좀 생길 수 있고, 이에 반해서 지역의 그 쉽게 얘기해서 동네라든가 어떤 시 권역 안에서 움직일 때는 오히려 이 지역 운행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굉장히 경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2차 전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캐파나 이런 쪽은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2위고 일본이 쫓아오고 있는데 기술력 측면에서는 이렇게 순위를 그대로 매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K배터리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 2차 전지 자체가 그렇게 기술 수준이 높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 배터리는 일단은 한마디로 원자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잘 이제 그 원자재의 비율, 즉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분리막하고 전해질이 어떤 식으로 잘 비율을 섞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그렇게 그 너무나 높은 뭐 기술 수준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국이 그만큼 쉽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있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이 2차 전지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가 2위를 차지했지만 일본과 지금 격차가 줄었다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원래는 그 일본이 원래 파나소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쪽으로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 3원계 배터리를 가지고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그만큼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일본이 그만큼 따라온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하고 조달 부분에서는 중국에 뒤처지지 오히려 기술이라든가 다른 쪽으로는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신소재를 통해서 극복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류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만 이쪽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그런 그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용화만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게임 체인저로서 이 부분을 중국을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은 2차 전지에다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가지고서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대량 생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퀄리티 컨트롤, 그러니까 품질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분리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가 좀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 산업연구원에서 국가별 2차 전지 경쟁력표인데요. 이건 뭐 양이나 질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중국이 95인데 우리는 86, 84. 일본하고의 차이가 근소하고 중국하고의 경쟁력 차이가 좀 납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 뭐 중국은 CATL이 가장 그 선두주자인데요. 1회 충전에 1000km를 달릴 수 있는 3원계 배터리. 3원계가 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출시 계획을 알렸고 아직은 계획이군요. 국내 완성차 업계도 이 배터리를 납품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CATL의 최근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일단 그 CATL이 에너지 밀도 거의 한 255W시로 킬로그램당 255W시까지 이제 끌어올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칠린 그래가지고 이제 기린 배터리라고 그러죠. 네. 그걸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그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220W시의 킬로그램당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많이 이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각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셀 투 팩 그래가지고 추계해서 배터리 모듈 없이 바로 그냥 셀을 가지고서 팩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공간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밀도를 높여서 가는 그런 그 배터리를 만드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론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 현재 이온 배터리에서 에너지 밀도를 10배까지는 이론상으로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에너지 밀도를 올리면 그만큼 불안정하고 이 불이 나는 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억제해서 지금 사용한 게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이 즉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만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현재는 이 시장은 여기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고속 충전하고 그다음 이 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이 그만큼 에너지 압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배터리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느냐가 즉 이게 가장 큰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메인 제품은 LFP 배터리잖아요. 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효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낮을 수 있다. 반면에 국내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LFP 생산 일부 좀 하고 있거든요. 네. LFP의 시장에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그 LFP가 그동안은 중국에서 그동안 이제 인산철을, 즉 LFP를 그동안 이제 많이 밀었죠.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그 납축전지라든가 이런 그 딥사이클 배터리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수단으로서 인산철이 그만큼 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동안 대규모 투자를 해서 성과를 냈고 또 어느 정도 그 상용화 기반이 돼 있어서 중국 내에서는 이게, 즉 내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 상태인데, 이게 해외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 거죠. 즉 LFP 배터리가 일단 우리가 쓰는 3원계 배터리, 즉 NCM이나 NC 뭐 A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 에너지 밀도는 여전히 낮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안정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 관리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잦은 화재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 그 중국 내에서도 좀 일부 자동차에서 화재가 난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테슬라도 잠깐 불이 났는데 이게 지금 누구 배터리냐 가지고 지금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그 CATL을 그렇게 우습게 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해외에 나왔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 품질을 잡아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걸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유럽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요. 스웨덴의 노스볼트의 약진이 또 최근에 두드러진다는 얘기, 이것도 위협 요인입니다.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배터리주 지금 흔들릴 때가 어떻게 투자의 기회인지 아니면 조심해야 될지 투자자들은 깝깝하고 궁금한데요. 그 이야기까지 묶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사실 이제 노스볼트 같은 건 이제 2016년에 처음에 스웨덴에서 만들어서 가고 네. 있었는데, 이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그 엔지니어들이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품질은 이전에 이 다른 중국 회사들하고 좀 다르고, 그다음 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이제 BMW라든가 폭스바겐 같은 이런 회사들하고도 좀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쪽에 납품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이 기가 팩토리가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생산되는 초도분이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유럽 시장 쪽에서는 우리한테는 조금 더 그 경쟁 상대가 될 확률이 지금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는 이제 40기가와트 시 정도의 그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은 2023년, 즉 내년까지 해가지고서는 20기가와트 시 정도의 규모를 더 증설해서 이제 60기가와트까지 이제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LG엔솔이 가지고 있는 그 폴란드 공장이 지금 70기가와트 시인데 거의 비슷한 그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노스볼트하고의 경쟁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배터리 3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굉장히 변곡점에 와 있는데, 고유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 사이에 지금 끼어 있기 때문에 좀 약세로 약간 가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주식 시장에서는 이 강한 조정 속에서 일단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유를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일단은 그 리튬 이온 에너지 관련된 LIT라든가 BATT 같은 이 관련 ETF들, 2차 전지 ETF들이 현재로 봤을 때 추가 하락의 우려가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선 조금 더 관망을 해가지고 약간은 더 이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때 돼서 바닥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머니 2차 전지에 대한 고민이 다시 좀 깊어진 시점인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